예, 그래서 아까 그 특허법과 다르게 디자인에서는 이제 좀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를 유사 범위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죠. 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 또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성의 개념이 아니고 유사한 디자인까지 그 권리가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유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에서도 유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 그거랑 조금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뭐 외관 칭호 관념 이런 상표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형태가 동일 유사하냐, 예. 전체적인 형태, 뭐 형상이나 모양 같은 거. 형상은 뭐죠? 전체적 실루엣, 3차원적인 그런 모양, 그 형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 실루엣 안에 있는 무늬, 예. 뭐 하트 모양이라든가, 예. 그런 걸 모양.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디자인의 유사성을 따지고요. 형태의 유사성. 그 물품이 동일 유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인형에다가 디자인 등록을 받았는데 인형 만약에 열쇠고리에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열쇠고리가 유사 물품으로 취급되면 디자인 침해인 거고, 유사 물품이 아닌 경우는 디자인 침해가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오해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미키마우스를 인형에만 디자인 등록 받았으면 그럼 다른 데들은 티셔츠나 이런 데는 써도 되겠네요?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되면 캐릭터는 그럼 저작권을 해놓으면 물품이 뭐든 다 보호가 되네요? 그럼 저작권 등록만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굳이 비용과 노력을 들어서 인형 열쇠고리 이런 걸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작권 침해라면서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작권은 보호 범위가 디자인보다 좁습니다. 동일 유사한 저작권을 침해를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작권은 모방을 모방의 개념을 베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와 전체적으로 모양이 비슷하면, 형태가 비슷하면 디자인 침해지만, 전체적으로 형상이 비슷해도 베낀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미키마우스를 좀 다르게 그리면 베낀 게 아니죠. 네. 그러면 디자인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보호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은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아까 열쇠고리와 그럼 인형은 유사 물품이냐, 예. 라고 이제 따졌을 때 용도와 기능을 따진다. 예. 고려해서 판단한다. 열쇠고리의 용도는 뭐죠?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거. 예. 여러 열쇠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보관하는 거. 이게 용도죠. 인형이 뭐죠? 인형은 용도가 가지고 노는 거, 예. 또는 뭐 장식하는 거. 예. 용도가 다르죠. 기능은, 열쇠고리의 기능은 여러 열쇠를 꽂아서 놓을 수 있는 기능. 인형의 기능은 뭐 쿠션 또는 뭐 아니면 뭐 장식용 기능. 네. 그러니까 기능도 다르죠. 그러니까 용도 기능이 다르니까 열쇠고리와 인형은 유사 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를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용도와 기능으로 따진다. 그래서 디자인권의 효력은 뭐 특허랑 똑같이 20년 존속기간. 네. 갱신 안 됩니다. 네. 아까 상표만 갱신이 돼요. 상표만 갱신이 되고 디자인과 특허 같은 거는 창작을 했으면 20년을 독점시켜주겠지만 20년이 지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재 미키마우스나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많은 캐릭터들은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이미 끝난 게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최근 나온 캐릭터가 아닌 한. 하지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엄청나게 길거든요. 저작재산권. 예. 거의 뭐 저작자 4, 5, 70년 막 이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슈퍼맨의 캐릭터를 막 조금씩 바꿔가지고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모방만 방지하기 때문에 베낀 게 아니면 그 어떤 전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침해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한계는 있지만 저작권은 매우 존속기한이 길다. 그래서 뭐 출원 공개되고 나서 경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특허랑 거의 똑같은데요. 근데 이 공개라는 게 조금 달라요. 공개라는 게 원칙적으로 특허는 언제 공개되죠? 특허는 출원하고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데 디자인은 원래는 등록되고 나서 검색이 되거든요. 등록이 돼야 검색이 돼요. 공개가. 근데 출원 공개가 여기 왜 써놨냐면 신청해야 공개됩니다. 디자인은. 특허는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공개하지 말아요 라고 아무리 해도 1년 6개월 되면 그냥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든 특허 출원이 공개가 되거든요. 1년 6개월 지나면. 근데 디자인은 등록돼야 공개돼요. 근데 그 전에 공개를 시키는 건 내가 신청한 경우만 공개됩니다. 왜 뭐하러 누구 뭐 베끼라는 것도 아니고 내 걸 왜 공개시키냐? 왜냐하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경고장을 보내서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게 출원 공개가 되고 나서 경고를 해야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원 과정에서 등록돼야 공개되지만 출원 과정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청해서 공개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경우만 등록 전에 공개됩니다. 특허랑 다르죠? 특허는 뭐 계속 반복되지만 출원하고 1년 6개월이면 무조건 그냥 내 의사에 관계없이 하고 싶든 하고 안 하고 싶든 1년 6개월 지나면 그냥 다 공개가 되는데 디자인은 등록이 돼야 공개된다. 대신 경고장 보내기 위해 내가 신청한 경우는 그 전에 공개가 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출원 과정에서는 제3자가 공개된 디자인을 동일 유사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나중에 등록되면 청구할 수 있고 등록 안 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등록되고 나서 누가 동일 유사한 걸 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침해를 이유로 민의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에서 좀 중요한 특유 제도로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은 1개 물품마다 1출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예외로서 일부 심사 출원 아까 뭐 유행성이 강한 물품들은 일부 심사로 일부만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분류 내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 이내 복수 출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심사 출원의 경우 동일 분류 내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다. 100개까지. 왜냐하면 이 사실 일부 심사에서는 선 디자인과 유사한가 이런 검색해야 되는 요건들을 심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에 어떤 100개를 한꺼번에 해도 심사를 일부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한 벌의 물품 제도는 원래는 하나하나씩 출원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거래해서 세트로 거래되는 경우 있잖아요. 수저 세트 같이 그죠? 이런 경우는 한 벌의 물품이라고 이것도 내가 주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한 벌의 수저 세트, 한 벌의 무슨 세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물품을 한꺼번에 세트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건 내가 설명드렸죠, 제가. 신청해서 공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등록돼야 공개되는데 그 전에 뭔가 보상금 청구권 발생을 위해서 경고를 하려면 공개가 돼야 되는 게 전제가 되니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공개를 좀 빨리 시킬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제가 등록되고 나면 공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등록되고 공개되는 게 사실 출원인한테는 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공개되고 나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모방이 좀 쉽잖아요. 딱 보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개를 좀 미루고 싶으면 등록됐어도 3년 이내라는 건 내가 1년을 지정할 수도 있고 2년을 지정할 수 있고 3년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이내 기간에서 좀 검색 안 되게 비밀로 청구해 주세요라는 비밀 디자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이게 디자인이 모방이 좀 그러니까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좀 공개를 막아주는 제도. 신청해야 돼요, 이것도. 신청해서 3년 이내에 공개를 안 하게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특유 디자인 제도로서 아까 부분 디자인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손잡이 부분이 특징이다 그러면 손잡이를 출원하는 게 아니에요. 컵을 출원해야 돼요. 독립성이 있는 물품에 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손잡이가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죠. 그러니까 손잡이를 출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컵으로 출원하되 나는 이 점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유사 판단할 때 봐주세요. 예. 그래서 실선, 점선. 그래서 실선 부분을 유사 판단할 때 중요부로 봐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부분을 출원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성이 있는 물품인 컵을 출원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좀 유사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봐달라라고 해서 실선, 점선으로 이렇게 출원하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글자체 디자인 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글자체 세트에 대해서 물품성이 없지만 글자체 창작엔 노력이 많이 어떤 그 소요가 되고 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글자체를 물품성의 예외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지금은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도 좀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확장하려는 논의와 시도가 지금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나 좀 너무 옛날 그림이라 죄송한데 특허청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아이콘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은 휴대폰 또는 모바일 기기로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표시된 디스플레이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출원 대상은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으로 출원하는 거야. 사실 보호받고 싶은 건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인데 그래서 이 아이콘이 다른 핸드폰에 나왔을 때 침해가 되도록 우회적으로 좀 한심하죠. 그냥 보호하면 되는 거. 이게 물품성이 없으니까 이 물품에 표시된 부분 디자인으로 이렇게 출원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 출원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디자인 출원으로 휴대폰이나 뭐 이런 그 IT 기기로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스티커로 많이 출원합니다. 스티커는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로 또 많이 붙이죠. 물병 같은 데도 스티커로 붙이고. 그래서 스티커 형태로 또 출원됩니다. 물품성이 없으니까 스티커로. 이런 사례를 봤고요. 자, 제가 이제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시간 동안 좀 저희가 이제 뭐 힘들게 코로나 상황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좀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좀 시험에서 그래도 좀 몇 문제를 낸다면 상표 디자인에서 몇 문제를 만약에 출제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신 분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요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캐릭터나 인테리어 같은 또는 시각 디자인 같은 것들은 물품이 아니니까 물론 예외가 있긴 했죠. 글자체 같이 글자체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물품성이 없는 것들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 개념은 중요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물론 보호하자는 논의는 있고 법이 개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는 이게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개정법이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쭉 가볍게 넘어가고 디자인에는 유행성이 강한 물품을 요건을 전부 심사하지 않는 일부 심사 제도를 두고 있고 이때 일부 심사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 타 절차와 차이점이니까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허와 등 차이점 기준으로 특허는 신규성 똑같죠. 근데 동일성 판단이 아니라 유사성 판단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양해를 구했던 게 12개월인 공지예외 주장 이건 똑같아요. 요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12개월 특허랑 똑같이 공지예외 주장 가능하고 진보성이 아닌 창작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선출원주의도 특허랑 동일한 제도지만 유사한 것까지도 동일성이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도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용어 차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특허와의 차이점이고요.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선출원주의, 신규성, 그리고 침해 판단 시 동일 유사한
형태가 동일 유사하고 물품이 동일 유사한 플러스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동일 유사로서 등록을 배제하거나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특허와 동일하게 20년이고 신청해야 공개된다. 원래는 등록돼야 공개되는데 신청을 해야 공개된다. 또 특유 제도로서 일부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개 출원할 수 있는 복수 디자인, 세트로 판매되는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신청해야만 공개된다. 또 등록되면 원래 공개되는데 3년 이내에 비밀로 공개 안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물품의 일부에만 특징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실선으로 해서 유사 판단 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라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있고, 이거는 손잡이를 출원하는 게 아니라 컵을 출원하면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컵을 출원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제도입니다. 그 글자체도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없지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정도. 그리고 앞에 한 거에서는 빠르게 볼게요. 이런 거는 다 그냥 좀 넘어가고 여기서는 출원 공고 제도가 있다. 그래서 등록되기 전에 공고를 통해서 2개월 동안 기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의 신청을 받는다. 그 식별력에서는 이 예시를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맛있는 예를 들면 파리 맛있는 우유, 그러면 이거를 매칭이 잘 돼 있느냐 잘못돼 있느냐. 예를 들면 파리 맛있는 우유면 옆에 짝대기하고 파리는 현장 지명이고 맛있는 성질 표시고 우유는 우유에 대해서 보통 명칭이고, 요거를 매칭을 시킨 보기들을 보면서 잘 매칭이 돼 있느냐 잘못 매칭이 돼 있느냐. 예를 들면 세 자리 숫자인데 간단하고 흔한 표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 틀린 질문으로 골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 예시들을 보면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매칭시킨 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외 제도가 있다. 유명해지면 등록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출원들이 동일 유사 판단할 때 원칙이 뭐죠? 외관, 칭호, 관념 중에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칭호가 똑같으면 못 빠져나오고요. 칭호가 애매하게 유사한데 외관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비유사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사 실무상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건 유사로 취급한다. 그리고 상표는 등록일부터 10년, 출원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등록일부터 10년, 그리고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유사 범위까지 침해나 손실보상 청구권 대상이 된다. 이 정도고요. 검색에서는 이거는 그냥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상표 명칭과 유사군을 해서 한번 꼭 한번 유사 워드를 넣어서 한번 검색을. 이거는 나중에 쓸모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 넣어가지고 찾아보시면요,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기업에 가서도 내가 실제로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건,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실수가 없지만 극히 유사한 거 정도는 내가 찾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은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회사에 소속이 되시든 매우 이제 중요한 하나의 좀 실무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색식을 짜서 검색해보는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되게 사실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게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실무적인 이해도를 위해서 강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요 정도의 어떤 법의 차이점들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 마지막에 정리하신 부분.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정리해드린 그 내용을 그냥 열심히 익히시면 이렇게 성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예, 뭐 힘든 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길 바라면서, 예, 그러면 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